이번에 그 대통령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굳히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경쟁 상대가 될 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완전히 당 바깥으로 몰아냈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당을 맡겨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 사람을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요즘에 굉장히 보는 것 같아요. 당이 다른데요 지금. 본인이 당대표 경선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경선 룰에 관여를 하고 견제구를 던지는 겁니다. 본인이 나올 수 있으면 차라리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무슨 뭐 당대표를 출마를 하든가 그래서 그럼 당선이 지금 되든 누구를 하겠지만 생각하면서 자꾸 그 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인이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경쟁자가 당대표가 돼서 당의 자리를 잡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물론이고 예를 들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수도권 주자들 당대표가 만약에 됐을 때 그 당대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서 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마땅치 않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총선 후에 이번에 끝난 그 총선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총선 후에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당해 보류다. 저 때는 그냥 흘려들을지 모르지만 지금 들으니까 총선 결과를 뭔가 예측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다 선택해 줄 거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보류다는 얘기를 저 때 꺼내놨어요. 그리고요. 이게 총선이 끝난 뒤죠. 책임질 사람 나갔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 해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지난 16일이죠. 갈 사람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끼리 뭉쳐야.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하기 그날 직전에 나온 글이에요. 이게. 갈 사람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끼리 뭉쳐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오늘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SNS상에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게 이거예요. 그림은 매일 그린다. 대구시 그림도 그리고 나라 그림도 그린다. 그게 내일이다. 나라 그림도 그린다. 이게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뭐로 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 이거?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뭐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정치 단수가 높으신 분이잖아요. 예. 뭐 산전수동도 많이 겪었고 말도 재밌게 하시지만 그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와중에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보여요. 지금 뭐 간단하게 보면 내가 본류다, 내일의 태양이 뜬다 등등등 그렇죠. 표현 그리고 나는 나라 그림도 그린다. 네. 이거 보면 지난해 10월이 저 때가 제 기억으로는 김기현 당대표가 용산에서 만들어지면서 당시 본인이 산인 고문에서 해촉될 당시로 제 기억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러면서 듣보잡 얘기를 한 거군요. 내가 기다리겠다 때를 그때 홍준표 그 대구시장의 어떤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요. 지금 이제 듣보잡 얘기, 초짜, 얼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부 옆에서 붙어 있는 친윤 그룹들을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요 그렇게 보수 본류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갈 거다. 지금 내가 치욕을 내가 감내하고 난 들어간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당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권의 어떤 준비 과정에서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당권이 도움이 되겠냐 싶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요 이미 지는 해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권은 지는 해가 됐다. 더 이상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거를 마무리를 잘하려면 본인 같은 정통 보수가 들어가서 책임지고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초짜 말하자면 또 이제 저렇게 표현하면 듣보잡을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재건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6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고 지금 거의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총리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고사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총리는 고사를 하지만 당대표에는 관심이 있다. 이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총리는요 당연히 고사하죠. 예를 들면 총선에도 이렇게 거의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폭망각에 있는 이런 당에 와서 이런 또 정부에 와서 총리를 한다? 그런 누가 그런 계산서를 받아들겠습니까? 그럼 총리를 왔다. 그리고 흘리잖아요. 제가 거절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몸값이 높다. 나는 총리 정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 장사를 하고 나서
그냥 김한길, 장제원 두 분 예. 던져놓고 그리고 본인은 몸값 올린 다음에 TK 지역과 PK 지역을 아우르면서 결국에는 당원 100%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나고 윤 대통령 예. 보호할 사람이 나다. 그래서 이 보수의 그 다음 스텝은 홍준표라는 대구시장 내가 예. 책임지고 당을 장악해서 살릴 수 있다. 이런 암시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서 결국 홍준표 시장이 마지막에 던질 거는요. 친윤 그룹들 다 정리할 겁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의 모습을 두고 이거 지금 당권,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당대표에 도전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에 지금 여러 가지 과거 했던 얘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최근에 당대표를 뽑는 룰 얘기를 꺼냅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 꺼내놨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이 국민의힘의 당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2016년 이게 한나라당 시절에 당시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혁신위원장이었어요. 당을 바꾸는데 그때 룰을 바꿨어요. 그때는 당원들이 다 뽑았어요. 100%. 근데 그거를 당원은 70% 비중, 여론은 30% 비중을 반영한 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놓은 거죠. 근데 이게 지난 2022년 요때 당원 100%로 바뀌고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뽑을 때 요걸로 바뀌었던 거예요. 요거 적용인 거예요. 당원들만 우리 참여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총선 끝난 뒤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거 당원 100%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 와중에 다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당대표 선출률 바꾼 건 본인이 혁신위원장 하던 2006년 때다. 근데 본인이 그때 만든 룰이지만 지금하고는 안 맞고 100% 당원이 맞다. 본인이 만든 룰 별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당원들만 참여하는 이 룰이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가 해석이 나온 거죠. 김진욱 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굳이 룰 얘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지금 룰 당원들이 다 뽑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심과 당심 다 나에게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예전에 그 대통령 경선에 나왔을 때 예. 당심에서 졌습니다.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심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특히 당심의 대부분이 이 PK 영남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PK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당원들에게 본인을 어필하는 거죠. 나는 당원 중심이다. 그래서 아마 영남 지역에서는 지금의 대구만 빼놓고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부울경 지역까지도 이제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영남은 나의 지지 세력이 될 수 확고한 있다. 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약간 자신감입니까, 그러면? 자신감도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챙겨놓지 못하면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실패에서의 반면교사로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홍준표 시장이 예. 이번에 그 대통령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굳히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경쟁 상대가 될 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완전히 당 바깥으로 몰아냈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당을 맡겨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 사람을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요즘에 그렇게 굉장히 보는 것 같아요? 당이 다른데요, 지금? 그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예. 총선 이후에 이준석 대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SNS에 물어보니까 예.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그러나 된다. 그 언젠가가 다음 지방선거 이전일 것 같고요. 그 예.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한번 당을 좀 맡겨보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고 본인은 대선 주자로 우뚝 발돋움을 하겠다, 이런 지금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본인 당대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당대표로 앉힌 게 원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이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자꾸 꺼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하나 좀 화면 좀 볼까요? 이거는 좀 뭘까요? 언론에서 또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이거 될까 안 될까? 전당대회가 언젠가 열릴 거예요. 뭐 빨리 열리면은 8월 전에 더 빨리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당대표 경쟁에 홍준표 대 한동훈 이렇게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될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승리 시 패배 시 약간의 어떤 분석도 있죠. 여기 보면 뭐 승리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정부 2인자다. 차기 대권주자 유력해진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권력에 맞선 대권주자 임지를 확실히 굳힌다. 그러나 패배할 때는 그냥 어려워진다. 그러네요 지금. 요거 송영훈 전 대변인 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세요? 그 정치에서 원래 제로가 없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런 매치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단은 이유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그 전당대회에 다시 등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뭐 당내에서는 오늘 낙선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예. 자리에서 혁신 비대위를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혁신 비대위에서 장기간 끌고 가기에는 예. 누가 그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때는 그게 야당이었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 여당에서 외부 인사를 모셔와서 예를 들면 뭐 1년씩 비대위원장 맡기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정기국회 이전에는 적어도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렇게 이른 시점에 등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의문이고. 일단 거기가 하나가 전제가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한다지만 지금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그러면 당대표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없습니다. 대구가 그래도 양반과 품격의 고장인데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대구에 보궐선거를 만들고 당대표에 나온다? 대구 시민들께서 용납을 못 하실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이 그럼 저기 대구시장과 혹시 당대표는 겸직은 안 됩니까? 아니 겸직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당대표를 하면서 대구시정 업무를 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본인이 당대표 경선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경선 룰에 관여를 하고 견제구를 던지는 겁니다. 본인이 나올 수 있으면 차라리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무슨 뭐 당대표를 출마를 하든가 그래서 그럼 당선이 지금 되든 누구를 하겠지만 생각하면서 자꾸 그 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인이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경쟁자가 당대표가 돼서 당의 자리를 잡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물론이고 예를 들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예.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수도권 주자들 당대표가 만약에 됐을 때 그 당대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서 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게 것을 원하지 않는 마땅치 것이죠.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100% 룰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와 같이 그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그런 경선 룰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여기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 게 100%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으면 영남권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현재 당원 분포상 그렇죠. 영남 당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의 비중이 높아지고 반면에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여론조사는 주민등록 그 인구수 그렇죠. 분포대로 인구수 할 그대로 거 하니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의 영향력이 그 강해집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70%의 100%의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등판하려는 게 아니라 등판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견제구를 던지는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것만큼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인다는 거네. 근데 그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총리는 야심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심이라는 게 뭐 대권 도전 의지겠죠. 그렇다면 대권 주자는 총리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인데 비슷한 그 논리로다가 당 대표도 대권 주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깔고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대표 그런데 한동훈 만약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무리하게 당 대표 출마한다. 그러면 아까 그런 대진표가 나올 수도 있죠. 본인이 이제 저격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은 생각 안 했는데 저희가 출마를 하네? 그러면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은 대선 룰도 바꾸고 해가지고 나오지 못할 이제 봉쇄를 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 그럴 여지도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정치에서 저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다가 이제 대권 임박해서 본인이 대권 의사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예.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했던 말을 어기는 어떤 행보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신뢰 관계를 아마 이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좀 반대 좀 예. 의견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말씀하기 전에 하나 볼 게 있어요. 예. 앞서 잠깐 봤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선 주자 관련 지지율 아까 잠깐 봤는데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장래 정치 지도자, 장래 정치 지도자니까 대선 주자잖아요.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눈에 띄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반면에 조국 대표는 좀 올랐네요. 여기도 좀 눈에 보이네요, 지금 오른 게.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기 있네요. 3%로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락했다.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권에만 집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들이 혼선이 있죠. 뭐 당원 100%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뭐 나경원 그다음에 홍준표 이 대구시장을 돌렸을 때 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당원 100%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섞었을 때는 나경원 후보, 홍준표 시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룰을 봤을 때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예 의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먹잇감이다. 그렇게 삼고 있어요. 어차피 이 패배를 통해서 이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잡고 본인의 어떤 몸값, 그래서 같이 어떤 이슈에 같이 선상에 올라가려는 것인데 예. 저는 우리가 간과한 것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에 우리가 지금 거론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서울을 담당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있습니다. 시장. 예. 조용하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의 지금 미래 권력으로서의 대권 도전하는 몸값이 탑은 아니다. 그러니까 탑은 조용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2, 3위 정도 돼서 본인이 2등까지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여론전과 예. 어떤 자기의 포지셔닝을 하는 지금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뭐라죠 이슈 속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냉정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움직임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